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월 7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금요일 시장, 미국 증시, 해외 증시, 긍정적인 모습, 반등, 그리고 시황에서 짚어드렸듯이 이유는 금리 인상 우려 완화와 무역 협상이랑 중국의 경제 부양책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해외 증시의 상승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아침에 장 초반 빠르게 올라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꺾이는 흐름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특히 기관계, 코스피 기관계가 매수세를 많이 들어와 주면서 개별 종목 쪽에서는 콘텐츠 미디어 이런 쪽에서 기관 외인의 수급세가 좋았고, 일부 제약바이오, 그리고 중국 경제 관련한 부분, 그리고 철강 관련한 부분 이런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다가 보니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받쳐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 한 오후 정도부터 받쳐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기관계 수급이 괜찮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순매도긴 하지만 거의 이제 보합에 가까운 순매도세, 양매도세 나왔고요. 그리고 개인의 수급으로, 요즘 최근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수급이 좀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수급은 이런 정도 측면이고, 오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아직 중기적으로 어떤 추세 전환을 이루어주는 모습은 아니고 여전히 바닥을 다지면서 하락 추세, 지지받으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라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대. 그런 염두는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주요적으로 이제 거래할 만한 종목들 위주로 거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설명드렸고, 금요일 마감할 때라던가 아침 시황, 점심 시황 이럴 때 카페 글로 계속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정도, 지금은 요정도 코멘트하고 섹터 설명하는 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넥슨GT, 넥슨GT 같은 경우에 새로 지금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말씀을 드렸었고, 넥슨GT와 넷게임즈 지금 지속적으로 모멘텀 이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또 강세를 이어갔다는 거,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와줬다는 거 체크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고요. 네, 다음으로 문배철강이고요. 지금 대북 관련주, 오늘 대북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 중에서도 철강주가 좀 뚜렷하게 이슈를 만들어주면서 움직였는데,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국 지준율 인하에 따른 이제 경기 부양책 생각하시면 되고, 둘째는 이제 짐 로저스가 북한 개방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철강 업종이나 인프라 업종에 관심이 간다, 그쪽에 탐난다, 이런 언급을 하게 됨으로써 철강주의 투심을 좀 자극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이가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대북주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는 대북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문배철강 관심주로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연철강이랑 NI스틸 이나 부국철강 있습니다만, 장중의 움직임을 봐도 알겠듯이 수급이 약하고 하락을 더 잘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문배철강이 강세가 있고 종가까지도 강세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배철강 관심주로 보시고요. 만약에 서브로 하나 더 보신다고 쳐도 삼연철강 정도까지 보시고, 너무 약한 주식은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강한 주식 위주로 보시는 게 수급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미글로벌도 이때 9월달에 대북주 관련해서 움직인 적이 있는데 반응성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오늘도 대북주 관련해서 이제 그 인프라 투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프라 투자 관련해 가지고 오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포스코엠텍 이미 여러 번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제가 추천주로 가이드 드려가지고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온 주식이죠. 포스코엠텍 추세가 좋은 주식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짐로저스 투자 관련해가지고 투심이 좀 강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전반적으로 대북주 순환매가 도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서 이제 조금 선제적으로 움직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외인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원개발주 중에서 이제 포스코엠텍이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어느 정도의 거래량 증가와 박스권 최근 박스권 돌파를 지금 어떤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주. 그래서 문배철관과 포스코엠텍 관심주 보시고요. 동아 지질도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거래 대금이 적다는 거 단점이긴 한데 지금 차트 자체는 괜찮죠. 어느 정도 이평선 지지와 함께 지지받고 상승해주는 돌파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동아지질까지 이렇게 해서 대북 관련 이제 주식들 정리를 오늘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넥슨 매각 관련주, 대북 관련주, 뭐 CS 관련주, 뭐 5G 관련주, 김부겸 관련주 뭐 요 정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오늘 시장 주식들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 위주로 움직였고요. 오늘 뭐 종류로 치면 섹터가 여러 가지가 움직였죠. 그리고 개별 관심주도 뒤에서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북 관련주 봤습니다.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거래량이 확 터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기존에 체결이 굉장히 안 되는 주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체결이 안 되는 주식이죠. 그래서 다루기는 아주 까다롭겠으나 어쨌든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가지고는 왔습니다. 언급은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다루기는 쉽지 않은 체결이 별로 없는 주식. 그리고 유니트론텍과 지금 보는 건 CS2019 관련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지금 한번 섹터로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유니트론텍은 CS2019와 이제 자율주행차 CS2019가 자율주행차와 AI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5G 요게 중점적인 테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니트론텍은 자율주행차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로 거래량이 급격히 몰리면서 가볍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위지윅 스튜디오가 있는데 위지윅 스튜디오가 지금 신규 상장주인데 신규 상장 이후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최근에 기간 거래량 좋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급격한 상승이 나오면서 기간 순매수세가 좀 사라졌는데 그래도 기간 순매수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콘텐츠 관련 주식은 뭐 J콘텐트리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 등 여러 가지가 같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떤 그런 그 OTT라고 하죠. OTT 그리고 OTT 사업 관련해가지고 확대. 그러니까 푹TV 지금 푹TV 그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푹TV와 옥수수TV 그게 이제 합병되면서 초대형 이제 OTT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넷플릭스의 세력 확장이라던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인터넷 콘텐츠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가 워낙 발전을 빠르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가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어떤 그런 시장 경쟁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그런 회사다. 그리고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해온 그런 기업이고요, 위즈윅 스튜디오가. 그래서 지금 콘텐츠 관련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기술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신규 상장 이후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그리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자리를 제대로 잡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참고할 만한 그런 지표들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래를 안 하는 쪽으로 하면 좋지만 최근에도 보셨듯이 신규 상장주가 워낙 강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는 또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지금 신규 상장주 한 3, 4일 정도 동안은 너무 힘이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강한 힘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2, 3일간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위즈윅 스튜디오도
지금 그런 신규 상장주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첫 상승을 시작시킨 거기 때문에 관심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매수 기회를 줬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리는지라 매수 기회 혹은 저점 조정 기회를 주는지 관심주로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기회를 주면은 과감하게 진입을 해볼 만하고, 어차피 믿음을 가지고 보유할 만한 주식은 아닙니다. 신규 상장주가. 왜냐면 신규 상장주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기술적인 지표나 자리가 안 잡혔기 때문에 매매를 하더라도 익절 목표가와 손절 가격을 정확히 정해놓고 확실하게 지키는 게 안전하겠죠. 떨어지면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오르면 또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딱 본인이 그런 커트라인만 잘 정하면은 또 위험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커트라인을 지키지 못한다면 위험해지는 게 신규 상장주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위주익 스튜디오 관심주로 보고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더라도 손절가는 잘 지키는 게 좋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지금 당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 어떠한 흐름이 나오든 간에 주식 매매를 오래 하면서 그 전반적인 긴 시간으로 봤을 때 신규 상장주는 좀 손절을 잘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는 예외 상황으로 좀 더 끌고 가가지고 추매해가지고 추가 수익을 노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간간이 있습니다만, 신규 상장주는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평소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루멘스입니다. 루멘스 CES 관련한 주식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요번 주가 CES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저번 주나 저저번 주 같은 경우는 CS 관련 주식을 이제 사서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더라도 어떤 수익을 줄 만한 시간들이나 혹은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요번 주는 제가 시황글에서 말씀을 드린 게 CS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점점 재료 소멸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CS가 끝나버리면 더 이상 CS 관련주의 힘이 받기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CS 관련주가 재료 소멸이나 고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변동성이나, 왜냐면은 또 그때 당일이 되면 막상 그때가 다 다가오면은 또 변동성을 강하게 주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꼬임에 또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어떤 테마주라던가 항상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있죠. 그런 이슈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이슈에 다 왔을 때, 혹은 그런 이슈가 달성이 되었을 때는 재료 소멸, 호재 소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은 주의하고 관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멘스, 그리고 AD칩스, AD칩스도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움직인 모습, 그리고 남성도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움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율주행차 관련해가지고 움직인 주식들은 CS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래서 CS 관련주 이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위즈윅 스튜디오도 CS에서 이제 CS랑 관련이 있긴 한데 CS 자체만으로 움직인 건 아니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자율주행차는 CS가 아니면 다른 이슈가 없으면 또 못 움직여줄 수도 있는데, 지금 위즈윅 같은 경우는 굳이 CS가 아니라도 OTT 관련한 이슈도 있고 콘텐츠 관련한 이슈도 있고, 콘텐츠 이제 중국에서 한한령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이 이제 점점 수그러들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 쪽은. 그래서 CS 관련주들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5G 관련주 잠깐 볼게요. 기가레인이 5G 관련주인데 이슈가 강하게 되거나 부각이 강하게 되는 편은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하락이 역배열이 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등작용, 너무 과대 낙폭에 대한 반등작용으로 좀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머큐리가 장 막판에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큐리도 사실 CS에서 5G 관련한 걸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이 다 되어 가니까, 그러니까 CS가 다가오니까 이런 식으로 급격한 상승 변동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허나 반대로 생각하면 또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확실치 않을 때는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고요. 평소에 또 이제 매매를 잘 하면 되니까, 또 확실치 않을 때나 위험할 때, 재료 소멸이 눈앞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머큐리. 그래서 5G 관련주는 오늘 같은 경우 이 정도 움직였고, 뭐 지금 최근에 잘 움직이는 건 뭐 삼지전자, 뭐 이수페타시스, 뭐 오파스넷, 뭐 그런 것들 다 짚어드렸죠. 그리고 FR텍, FR텍이 아니라 HFR 수정할게요. HFR. 그리고 뭐 서진시스템 이런 거 다 예전에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김부겸 관련주, 시그네스틱스 아침부터 움직여서 상한가까지 달성한 김부겸 관련주인데요. 김부겸 장관 이제 관련주는 최근에도 그렇고 원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만, 세중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계속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김부겸 관련주 최근 정치 테마주의 흐름에 이어서, 임종석 관련주에 이어서 김부겸 관련주도 오늘 상승세를 좀 다양하게 가지고 가줬다. 그 중에서도 시그네틱스가 좀 체결이라던가 거래대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강한 상한가로 마감이 되는 모습, 거래량이 터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봐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그네틱스 정도, 위즈윅 스튜디오에 이어서 시그네틱스 정도, 그리고 꾸준하게 김부겸 관련주로 움직여주는 세중, 일단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관찰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리고 재미니 투자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상태, 오늘 신고가를 뚫어주는 모습. 그리고 재료는, 상승 재료는 뭐 시간외 상승도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시간외 상승이 있었고, 그래서 시초가 자체가 빠르게 높게 상승한, 높게 시작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재료는 그 자금 조달입니다. 자금 조달. 그러니까 유상증자인데 3자 배정, 그러니까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제3자. 그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사 측도 아니고 주주 측도 아니고 제 외부 3자, 제3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3자에게 유상증자를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3자, 외부에서 돈을 끌어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전환사채. 근데 전환사채는 결과적으로는 주가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왜냐면 전환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일단 돈을 땡겨오죠. 지금 재미니 투자가 시가총액이 290억인데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땡겨오는 돈이 60억이고요. 전환사채로 발행하는 돈이 210억입니다. 지금 공시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 270억 원인데 거의 시가총액에 맞먹는 그런 돈을 땡겨오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 재미니 투자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많은 주식들, 많은 주식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신사업에 대한 투자라던가 자금 조달로 인한 뭐 사업 팽창, 사업 진출 뭐 이런 것들과 또 관련이 되면서 투심을 굉장히 자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상증자라는 게 사실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보통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면 다 돈을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어필을 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게 나 돈 끌어와서 뭐 신사업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승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모습이고, 그래서 재미니 투자 관심주로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DY 파워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 경기 부양책이랑 오늘 또 관련이 있는데요. 거래량이 터진 거는 이때 터진 것만큼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져줘서 뭐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터진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기의 수급이 오늘 괜찮게 들어와줬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가 좀 인프라 투자 활성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뭐 굴삭기, 지게차 이런 것들의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주식인 이제 DY 파워가 오늘 움직였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안 좋았죠. 많이 하락을 하고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흐름,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중기적인 흐름에서 수익을 내볼 수 있는 그런 관심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DY 파워.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섹터 살펴봤고요. 오늘은 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섹터가 뭐 다양한 섹터가 있었죠. 한쪽에 집중되기보다는 다양한 섹터가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한번 훑어봤고요.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거의 대부분의 시장 주요 섹터나 이슈는, 굵직한 이슈들은 다 알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활용 잘 하시고요. 유튜브도 활용 잘 하시고 카페에 좋은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카페 활동 하셔서 뭐 본인이 원하는 만큼 또 투자는 결국에 본인이 얻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는 만큼 또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정보를 많이 주고 관심주 좋은 상승기대 관심주를 많이 주고 그래도 활용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것들도 참여해 주시면 좋고 카톡방도 있으니까요. 카톡방도 활용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오늘 시장 고생하셨고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욕심은 과도한 욕심이나 조바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시장을 경험하다 보면 혹은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 말고요. 사실 아쉬운 것만 치면은 제가 훨씬 많을 겁니다. 저는 상승 가능한 주식들을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아쉬운 걸로만 치면 정말 많이 아쉽겠지만 아쉬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봐도 자기가 팔고 오르는 거 혹은 자기가 사고 나서 떨어지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주식시장의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사면 오르고 나는 수익만 본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100% 사기꾼이고요. 그런 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현실적인 주식 투자법은 내가 사고 나서도 더 오를 수가 있고 내가 팔고 나서도 더 오를 수가 있고 내가 사고 나서도 또 떨어지는 일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가면서 꾸준히 멘탈을 잃지 않고 잘 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길게 봤을 땐 성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쉽지만 그래도 멘탈 잘 잡으시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아쉬운데 저기 슈퍼몽키라는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주식을 다루는데 그 상승한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아쉬울까. 왜냐면은 모든 주식이 상승하는 거 다 잡을 수는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위안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위안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고생하셨고 또 꾸준히 정리 잘 하시고 성실하게 하나하나 쌓아갑시다. 실력이든 수익이든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